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격하게 빠져버린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무겁게만 느껴졌던 지난 한 주의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사실 녹록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막판에 이제 또 시장이 또 대밀면서 좀 마감을 했었죠. 그 과정에 뭐 국채 금리가 뭐 지난주에서는 좀 밀리면서도 밀리는 과정 속에서 좀 밀렸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뭐 오늘 다시금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 안착을 하면서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입각한 지수를 봤을 때는 뭐 많이 빠져봤자 이제 24%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게 돼도 이 상승의 클라이막스 구간에서는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이라는 거를 하죠.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과 광기가 만드는 이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오듯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포에 더 많이 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 등이 주가에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시장의 단기 낙폭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 이번 주에 클라이막스를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 그다음에 시장의 대외적인 악재, 뭐 그다음에 뭐 국내의 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무겁고 올라갈 뭐 상승의 트리거가 제가 볼 때는 1도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라갈 이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이슈가 이렇게 많지 않았더라면 고점에서 이렇게 지수를 그냥 쉬지 않고 밀어내야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점도 시장에 이미 반영을 상당 부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보는 거고요. 뭐 제가 뭐 주식이 많이 올라왔을 때 긍정론을 펼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1차적인 오늘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시그널은 과매도 시그널이 들어왔고, 내일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이버전스 신호가 내일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ADR이라는 게 있는데, ADR 수치도 지금 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50을 하루 이탈했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는 지금 국내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시장의 낙폭과 하락이 매섭고 무서웠다라고 보여지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마이너스 20%인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 하락의 폭이 엄청났던 지금 근 두 달의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보기 드문 하락장이 지금 발생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락이 첫 스타트를 끊었을 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에 내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하면 그 계좌가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고 과도하게 할 때는 확인하고 돌아설 때 점진적으로 비중을 키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공포에 지나고 보면 항상 우리가 그렇죠.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할 걸, 이때 매수할 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포의 순간들, 시장의 이 비관이 극에 달하는 순간들은 지나고 보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였던 것을 우리 주식을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갈 것이냐, 전세계 증시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될 메가톤급 이슈가 발생을 했냐, 혹은 블랙스완이 터졌냐, 그런 부분인데요. 뭐 블랙스완은 터졌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블랙스완이 터져서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서 더 매섭게 밀려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블랙스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상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쏠려 있는 이 특정 종목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많은 레버리지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등등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잘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낙폭을 키우다 보니 우량주의 신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거기서 더 큰 반대 매매가 과거에서도 그랬고 항상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반대 매매가 나왔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 지금 이 순간에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무너졌을 때 단기에 시장이 이 정도 무너졌으면은 반등을 강하게 하겠지. 그 강한 반등에 나는 크게 한탕을 땡겨서 계좌를 복구해야 되겠지. 이런 심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는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거를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 정배열을 기다려보고 추세 전환의 시점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분봉상 단기 이 분봉에서의 흐름의 변화를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바닥은 소리 소문 없이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내가 종목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도 지나가 보면 참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안 사줘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 오히려 올라갈 때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던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뭐 레버리지를 좀 사본다든지 뭐 우량한 종목군들을 조금씩 분할로 사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좀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3일 반대 매매 1조 3천억 역대급 규모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과매도권이나 미증시의 하락을 어쩔 수 없이 얼마나 견뎌내줄지 지켜봐야 되며 마지막 투매와 거래 바닥 지수 바닥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 거래 대금이 5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장 마감하고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됐는데 장중에 제가 봤을 땐 거의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래 대금이 이 정도도 4조도 안 나, 5조가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거래 대금이 씨가 마른 흐름이 발생하다 보니까 와 시장 와 완전히 거래 말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식 격언 중에 거래 바닥 지수 바닥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수가 저 밑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 시점에 거래가 바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최저점에서 끄집어 올리는 아래 거래를 발생할 때 거래가 또 폭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2, 3주 내에 다 나올 걸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다 2, 3주 내에 다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이런 선물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3조 2천억 가량의 선물을 누적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번 저점을 깨뜨린 순간 개인들의 대량의 풋옵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단기 스마트머니 성격의 하방 언더슈팅을 기대하고 들어온 자금이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청산이 되는 순간 이제 또 올리는 구조로 가겠죠. 역으로 개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시장 반대로 개인이 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게 청산이 되는 순간 오히려 올려치는 구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계 이제 뭐 이쪽은 수익이겠죠. 옵션 100억 적은 돈 아니고요.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한 부분은 이스라엘 전쟁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국채 선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와 닿고 있는데 이미 20년 국채가 5.3, 30년이 5.17, 기준금리가 5.25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와서 5.12 이 정도 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쪽 금리도 슈팅을 하고 멈추는 구간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여주고 그 시점이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으로 역으로 만들어줄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정리를 안 했는데 과거 미국 시장 과거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난번 좀 이 옵션 만기 때 변동성을 크게 줬던 날이 하루 있습니다.
8월 제 기억으로는 8월 며칠이었는데 8월 달에도 아마 8월 18일이었던가 차트를 잠깐 볼까요? (8월 18일) 아마 이때가 옵션 만기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옵션 만기 때 거래 터트리면서 이렇게 추세를 바꿔버리는 일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보통 옵션 만기 때 좀 이런 변동성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날 이렇게 또 도치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일 뭐 미증시가 빠지더라도 도치 상태에서 뭐 선물이 좀 올라가는 그림만 좀 그려준다면 국내 증시가 균적 반등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보죠. 장 초반에 뭐 미증시 뭐 하락에 따라서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고, 또 오전에 바로 CFD 반대 매매 나오면서 이런 부분 청산되고 올라가다가 돌파 못하고 오후장 이제 미증시 기다리면서 그냥 좀 빠지는 흐름이라 장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코멘트 할 부분은, 자, 시장 좀 보죠. 지난주 미국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 급락과 함께 국내 증시도 동반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 뒤늦게 하락에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연동이 되다 보니 매를 두 번 맞는 느낌이 들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계 상승률 1위 코스닥, 하반기 전세계 하락률 1위 코스닥, 3일 반대매매 1조 3천억, 이것도 역대급. 정말 할 건 다 하고 있는 K 증시의 흐름인데, 오늘은 거래 대금까지 겨우겨우 5절을 넘기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유동성이 말 그대로 씨가 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데요. 좋게 말하면 더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은 관망을 하고 있으니 거래가 안 나오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며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국내 증시나 정책 당국 애들 하는 거 보면 고점에서 신용을 막고 저점에서 풀어줘야 유동성을 살리는데, 아주 반대로 막아버리는 멍청한 짓거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유동성을 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현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시장 한타는 여기까지 하면서, 시장을 보면 매크로적 환경 너무도 좋지 않죠. 높은 금리 환경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 돌파 안착,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가자지구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전발 불확실성이 잠존해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글로벌 대장 지수의 불안한 직전 저점 이탈 가능성까지 열려 있으니 섣불리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일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2차전지 산업 자체의 흔들림이 코스닥 지수를 지탱하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을 쉽게 주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더욱더 지수적인 압박과 수급적 꼬임까지 동시에 시장에 타격을 주는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요, 악재가 시장에 전부 반영된 것인지 아닌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단 금융위기도 IMF도 먼 이슈건 그냥 쭉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균적 반등이건 추세 전환이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존하면서 잘 버텨야겠죠. 일단 지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확인하며,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반대 매매 1조 3천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인해 봐도 그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유동성적으로 그 정도 나가면 받아주는 게 있어야 가능한데, 이 통계는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 정도 나가고 신용이 다시 돌았다면 모를까, 혹은 내일자 확인을 해 봤을 때 엄청나게 빠져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하루하루 지금 1,000억씩 신용이 빠지고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신용이 들어온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 최근 블랙 테마가 기승입니다.
단기 매매는 어찌되었건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대장주를 활용해 매매는 할 수 있으나 시장 변곡에서는 여러분들 완전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수의 변곡을 이번 주는 특히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실적이 지금 문제가 있어. 내일 포스코 그룹주 실적 발표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IR이 어떻게 될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쪽은 시총 상위 종목이라 이쪽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면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일단 삼성전자처럼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디램 가격, 랜드 지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반도체는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희망이라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옴시티 관련 오늘 이제 시장에서 21조 뭐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기업이 부각이 안 됐었는데 장중에 이제 종목군들 부각이 되면서 좀 상한가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럼피스 병 맞나? 뭐 이 병이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소 관련해서 병이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성 미생물이 시가부터 짬상으로 출발해서 나머지 다 갭 높은 상태에서 오후장 이 재료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농가에서 또 다른 농가로 뭐 재료가 확장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전협이 됐다 뭐 했다 해서 단기 또 스팟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테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쭉 올랐다가 급락하고 또 대장주 반등하고 뭐 이런 시츄에이션이 무한 반복입니다. 이거는 무한 반복이라 올라갈 때 잘 팔고 떨어질 때 불리지 마시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우디 관련 방산 수주 임박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번 UAE에서 4조 9천억 가량의 청궁 수출이 있었죠. 그 비슷한 규모로 사우디도 나올 것이다라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나오게 된다면 장중에는 이제 슈팅을 하겠죠. 이쪽은 또 두 가지로 좀 봅니다. 슈팅은 슈팅대로 매매를 할 것이고, 이런 이슈가 뭐 장 전에 나온다든지 했을 때 갭이 많이 든다면 그때는 숏으로 저는 대응을 한번 해볼 계획을 좀 잡아보고 싶네요. 자, 뭐 종목군들을 지금 뭐 나열하고 뭐 그러기는 좀 시장 여건상 아닌 것 같아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종목군들은 뽑아 놓고 섹터도 뽑아 놓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최근에는 직접 해 보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시장에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 트레이딩은 해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 보면 시가 말랐죠. 시가 말랐다면 이 내가 매매해야 될 종목, 오늘 내가 매매한 종목이 이 안에서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거래 대금 터진 종목에서 매매를 했으면 잘한 겁니다. 내가 뭐 거래했을 때 뭐 휴니드를 봤다든지 뭐 여긴 없지만은 뭐 상승률 상위 안에서 한일 단족을 봤다든지 우듬지팜이나 코오롱 글로벌 둘 중에 하나를 봤다든지 뭐 이 정도 선에서 매매는 잘 한 거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거래대금 상위 안에서. 그 외에서 오늘 놀았다 웬만하면 재미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유동성이 마르고 하락할 때는 무조건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추세 우상향 종목이 1순위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지수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수는 빼고 좀 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그나마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추세 그려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SK 하이닉스 오늘 뭐 갭 뜨면서 올라왔었는데 좀 밀렸죠. 이 구간에서 뭐 21선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61선 근처 내려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봐봐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어떠신지, 삼성, SDI 다 신저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지금 들어가야 되냐?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적어도 추세를 돌린다라는 것은 5일선이든 11선이든 이런 흐름을 돌려놓고 이렇게 수평으로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반등은 맞습니다. 도치 캔들 나온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확인합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공매도를 지속 때리는 가운데서 이걸 바로 못 돌려주기 때문에 확인하고 5일선 내려오고 5일선 타는 거 확인하고 봐도 전혀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 계속 지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지 또 이 구간을 깨는지 이런 점 보면서 지수를 어떻게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뭐 2차전지 종목군들하고 완전히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박스 깨고 떨어지는데 이 구간의 하락폭만큼 떨어질지 좀 지켜봐야죠. 박스를 깬 이 구간의 저점만큼도 떨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 언더슈팅을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00원을 기준으로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려다가 말았을까? 반도체 쪽이 최근에 뭐 한미라든지 강한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 좀 부담이 됩니다. 종목군들 부담이 돼서 지금 뭐 당장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강하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쌍바닥을 지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안 깬다. 예를 들어서 안 깬다. 라고 하고 60일선 타고 뭐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 다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오늘 변압기 섹터가 좀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종목군들 보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은 잡아볼까 고민도 했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얘네들이 단기 차익을 한 차익 매물을 한번 쏟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매매는 안 하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성민생물이 점으로 올라왔죠. 과거 워낙 이때도 뭐 그때 이제 돼지 열병인가요?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왔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봐봐야죠. 이때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올리고 시세는 딱 4일 안에 끝났습니다. 한 2, 3일 안에 쇼부 봐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최근에 상보가 흑연으로 좀 올랐는데 뭐 반등의 힘은 좀 강한데요. 내일장 흑연 이게 이슈가 다시 될지 정도 보면서 강한 거래 대금이 2번 들어왔으니까 뭐 지지 저항 확인하면서 좀 내일 밀린다면 뭐 한 차례 좀 봐볼 수도 있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던 자리에서 뭐 지지해주면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종목은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에서 LNF가 좀 올랐었죠. 저는 오늘 선물 매도는 LNF를 좀 하면서 수익을 여기서 좀 많이 냈는데요. 장중 거의 10%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역배열 상태에서 20일선 저항은 쉽게 못 두는 구간인지라 이거는 매도를 좀 잘 했었고 현물 매매는 뭐 매매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좀 봤던 게 이제 오파스넷하고 노을이 강세여서 오파스넷 좀 돌파로 좀 봤다가 뭐 약수익으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겠네요.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로 안 나오네. 아무튼 두 번에 거쳐서 샀는데 올라갈 때 사고 밀릴 때 좀 추가 매수해서 겨우 빠져나왔고요. 이거는 겨우 빠져나온 매매였고 그 다음에 뭐 한일단조 방산주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오후장에 윤 대통령 뭐 사진 나오면서 사우디와 방산 계약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루 종일 거래가
없다가 강하게 거래가 터지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스타트를 끊는 거죠. 매물대가 여기니까 적어도 이 매물대는 넘겨야 이제부터는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매물대 돌파했을 때 좀 들어가가지고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분할 매수로 좀 잡아놓은 거 뭐 일부 팔아놓고 뭐 위에서 이제 뭐 한 3, 4% 정도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이후에도 뭐 눌릴 때 좀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방산이다 보니까 블랙테마다 보니까 이 시세 연속적 인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 했는데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이 좀 셌을 때 대장주가 바뀌는 성격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넘기게 되면 슈팅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힘을 보면서 돌파는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으로 돌파로 좀 들어갔고요. 이런 거는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죠. 5장에 이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고 보면 한일 단주가 이 구간에서 단기 올라왔는데 밀려버리는데 대장주가 바뀌는 흐름을 보였을 때는 그런 현상이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우듬지팜이랑 코론 글로벌 좀 올라왔는데 특히 이제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좀 올려놓은 거라 그 기대감으로 계속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큐레터가 상한가에 일단은 시간에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갭을 뜨면 죽어버리는 성격이 좀 있어서 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관련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극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요, 모를 때는 시장의 중심주를 사는 거고 시총상위 종목을 사는 거고 업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군들 그 전에 사고 싶어서 못 샀던 종목군들 리스트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시장을 사야 되겠죠. 시총 상위를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도 뭐 만만치 않은 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수요일부터 시장이 급락을 했죠. 이번은 어떻게 보면 수요일부터 지수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